통장 쪼개기 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 바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통장 쪼개기라고 하면 통장을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월급 통장 하나로 통장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통장 하나로 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단점이 있고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 통장에서 돈을 다 관리하게 되면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통장을 쪼개놓으라는 거는 목적 자금에 맞춰서 통장을 나누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대로 보통 월급이 들어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통장, 그리고 매달 일정 부분은 저축 및 투자하는 투자 통장, 그리고 소비를 하는 소비 통장, 그리고 비상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자금 통장, 이렇게 나눠 놓으라고 적어 있는데요. 통장을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내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내 스스로한테 용돈을 줄 수 있겠죠, 소비통장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이번 달에는 뭐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소비통장에 100만 원을 이체해 놓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안에서 내가 소비통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투자통장에서는 매달 일정 부분을 저축 및 투자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그 정도의 금액을 매달 선저축하는 거예요. 제가 선저축 후 지출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어느 정도를 선저축해야 되겠다는 금액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통장을 운용을 하고 나면 혹시 모르는 비상자금들이 또 쓸 일이 있겠죠. 뭐 경조사가 될 수도 있고 휴가, 쇼핑, 뭐 이런 돈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매달 나가지 않는 비정기적인 돈들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비상자금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상자금 통장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MA 통장, 증권사에 있는 입출금 통장이죠. 그런 거나 파킹 통장, 이런 통장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보통 하루하루 이자를 받는 통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장을 쪼개게 되면 장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데 이 통장 쪼개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를 매일같이 가계부로 쓰시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굳이 통장을 안 쪼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장을 쪼개기면 더 유리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통장을 쪼개고 나면 두 가지 정도의 효용성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다는 부분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 자금별로 통장을 나누기 때문에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통장을 우리가 굳이 급여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급여 통장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래은행의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래은행의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 뭐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청약이나 뭐 예적금을 하실 때 추가적인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급여 통장의 혜택이고, 말씀드렸던 비상자금 통장은 하루하루 이자를 주는 복리 구조를 보통 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쓸지 모르는 돈들,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은 매달 거의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정기적이지 않은 지출들, 경조사나 휴가, 쇼핑 이런 돈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진 않다 보니까 월급 통장에 넣어놓기에는 적금이나 예금 뭐 이런 투자성 자금들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돈을 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월급 통장에만 넣어놓기에는 이자가 너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자금 통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소비통장을 활용하는 이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신용카드 쓰고 나서 지출이 확 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는 한도가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처음에 발급받으시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조금씩 돈을 쓰다 보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신용카드가 한도를 더 늘리라고 문자가 올 겁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고 할까요?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소비통장,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용돈 받아서 아마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돈 안에서 최대한 생활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돈을 쓰는 주체가 되게 되면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겠죠? 내가 내 스스로한테 용돈을 주는 방법.
바로 그겁니다. 그게 통장 쪼개기의 나름의 묘미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4개 정도의 통장을 쪼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그 통장을 목적성에 맞게 월급 통장, 매달 일정 부분은 저축 및 투자하는 투자 통장, 내 스스로한테 용돈을 주는 소비 통장, 혹시 모르는 비상자금을 관리하는 비상자금 통장 까지 돈을 쪼개놓으면 내 돈이 새는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의 장점은 내 돈이 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저축이 가능하고 꾸준한 저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돈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내 돈이 체계적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통장을 잘 쪼개시고 효율적인 저축 및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